7번 유형. 아이디어가 넘치는 영원한 어린아이. 나는 즐겁고 멋진 사람이다 라는 자기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따뜻하고 가깝고 즐거울 수 있는 대인관계를 추구한다. 모든 것을 기쁘고 낙천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어서 천진난만하고 단순하다. 집단에서 분위기를 활기 있게 이끌어가는 사람으로 인정받는다. 기회와 선택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 속에서 자유분방하고 아이디어가 넘치는 다재다능한 사람이다. 여러 방면의 재주가 많다. 획일적인 방법보다는 새로운 방법을 창조한다. 교육자로서 연구를 많이 한다. 몸놀림이 가볍기 때문에 동작이 민첩하고 용모가 준수하다. 영원한 어린아이다. 재미있다, 괜찮아 라는 말을 자주 사용한다. 가볍고 유쾌하며 건강하고 말하기를 좋아한다. 심각한 이야기도 우스꽝스럽게 재미있게 하려고 한다. 특징: 모든 것은 재미있어야 한다. 사람들은 새해가 되면 결심을 한다. 지금까지와의 삶과는 다른 새해이기를 소원하고 이러이러한 일들을 해보리라고 결심하곤 한다. 그런데 작심삼일이라고 한 달도 못 가서 주의가 흐트러지고 그 결심은 점차 약화되다가 나중에는 어떤 결심을 했는지조차 모르게 되어버린다. 결심이란 하면 할수록 약해지는 특성이 있다. 그러면서 그 반대의 힘이 습성화되면서 거인처럼 커져버리고 자신은 그 힘에 질질 끌려다니는 꼴이 되고 만다. 이렇게 되면 건강을 위한 운동조차 힘겹게 되면 물론 영적인 가치에 도달하고자 하는 열망을 성취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인간이 올바른 선택과 결정을 하고 그것을 성취해내는 데는 불굴의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다. 오늘 할 수 있는 일들을 내일 또 내일로 미루거나 지연시키는 것은 건강한 삶과 거리가 멀다. 미움은 눈먼 변명이고 인생을 불구로 만드는 병이다. 인간은 누구나 이 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지만 특히 이 병에 취약한 사람이 7번 유형이다. 미루는 병은 자신이 만드는 것이므로 자신이 풀어야만 한다. 힘들고 어려운 것을 싫어하고 어떻게 해서든 순간순간 모면해 보려고 하는 성격적 취약성을 가진 7번 유형들은 자신의 자유의지를 제대로 자각하고 자신의 사명과 능력을 존중하고 책임질 줄 알아야 한다. 7번 유형은 새롭고 색다른 것들에 관심이 많은 호기심과 순발력의 사람들이다. 문제는 모든 시선이 밖을 지향하고 있다는 것이다. 끊임없이 밖에서 새롭고 색다른 것을 찾으며 자신의 두려움을 모면해가는 사람은 자신의 내적 본질이 가려져 있다. 이상을 향한 그들의 열정은 끝내 공허함으로 남게 될 것이다. 미래를 생각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고통에 대한 두려움을 회피해가는 사람은 무엇이든 합리화할 수 있다. 7번 유형은 합리화의 귀재이다. 이 능력으로 그들은 의무와 고통을 피해가는 것이다. 그들은 양극단을 포용하는 이상주의에 빠지기도 한다. 그것은 1번 유형과 화살표 방향이 통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러한 시도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조작하려는 어리석음임을 7번 유형은 통찰해야만 할 것이다. 갈수록 모든 것이 좋아질 것이라는 미래에 대한 낙관은 그들이 힘든 현실과 고통으로부터 도피하기 위하여 계획을 세우는 데 열정을 다하는 원인이 된다. 지금 이 순간 선택할 수 있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이 단 하나라는 사실을 그들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의 배우자를 선택하는 순간 다른 선택의 가능성이 모두 사라지리라는 강박은 그들에게 매우 어려운 주제이다. 인생이란 심고 가꾸는 노력 없이 열매만 거두는 식으로 꾸려질 수 없음을 성찰하기 시작할 때 그들은 자신의 아름다운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게 될 것이다. 7번 유형의 소감문. 인생을 살아가며 자신을 아는 만큼 중요한 것이 있을까? 내가 이렇구나. 나의 모습을 거울로 비춰보는 시간은 아픔의 시간이었고 또한 감사와 기쁨의 시간이었다. 나는 이 일 저 일을 한꺼번에 넘나들면서 자유롭게 살아왔다. 내 마음이 그때그때 어떻게 작동하느냐에 따라서 마음대로 헤집고 다닌 것이다. 책을 읽어도
하루에 6권을 번갈아 가며 읽는 식으로 독서를 해왔다. 어쩌면 깊은 사색과 자기 성찰을 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주제를 한꺼번에 쏟아 놓으면서 살다 보니 항상 핵심을 놓치고 살아온 것 같다. 그리고 부산한 나의 행동 방식이 가까운 사람들에게 어떤 피해를 주어왔는지 생각하면 나 자신이 안타깝다. 나는 나 자신을 무궁무진한 아이디어맨이고 활력을 주는 사람이고 다양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해왔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나에게 지식과 경험의 깊이가 부족하다고 해온 이유를 그동안은 몰랐었다. 그것은 나의 말이 빠르고 주제가 매우 산만하게 오락가락할 뿐만 아니라 말하는 동안 손, 발을 가만히 두지 못하고 활발한 동작으로 말하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바로 그런 나의 행동들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못 믿어한다는 것을 왜 그리 몰랐을까? 수련을 하면서 제일 먼저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내가 제대로 들어주지 않았구나. 마음을 받아주지 않았다는 미안함, 머리 중심의 인간으로서 쉼없이 머리가 돌아가는 소리와 모습을 알아차리던 순간은 내게 충격이었다. 나의 무의식은 끊임없이 나의 재능과 능력이 의심받고 있다는 생각에 시달리고 있었다. 나는 상대가 말하기 시작할 때 그 의미를 미리 알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정작 상대의 말을 듣지 않았었다. 수련 과정에서 7번 유형은 하나를 선택하는 것을 가장 힘들어한다는 말에 크게 공감했다. 단골 식당과 단골 메뉴가 없이 뷔페 식당을 좋아하며 살아온 나의 인생을 확연하게 보여주는 지적이 아닐 수 없다. 이제 나는 나의 일상과 나를 더욱 나되게 하는 일에 신경을 써야겠다. 나를 통해 실현하고자 하시는 주님의 뜻을 알아가는 데 더욱 노력해야겠다. 호흡 수련, 소리 수련, 몸 운동 등을 보다 열심히 해야겠다. 데카그램을 통해서 나를 알게 되고 주위 사람들을 더욱 깊이 이해하며 제대로 관계할 수 있다는 것, 나아가 보다 성숙하고 아름다운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하다. 잠자는 인간, 기계적 인간으로서 감옥이요 무덤인 이 세상을 살아가고 휘둘린다는 건 참으로 우스운 일이다. 악마가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 천사가 악마가 되었다고 한다. 나의 천사가 추락하여 악마가 되도록 방치하지 말고 내버려 두지 말고 양 날개를 활짝 펴서 바람 부는 곳을 향하여 날아보자. 진정으로 자유자재한 사통팔달한 삶을 지금 여기에서 살아보자. 부드러움이 건강, 가벼움이 행복, 고요함이 깨달음의 시작이다. 진지함과 심사숙고의 힘을 키워보자. 나의 날개인 결단과 강력한 힘도 당당하게 활용해보자. 답장의 글, 감동입니다. 인간이 님처럼 명확하게 자기인식을 할 수 있다면 이 지구촌의 삶이 또 다른 차원으로 진화가 되겠지요. 가상의 현실에서 깨어나 참된 나를 찾아가는 데카그램의 소중하고 아름다운 경험은 님의 인생에 큰 도움과 힘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습관과 성격의 패턴을 직면할 때는 무척 아프고 괴로웠지만 깨어있는 삶의 소중함을 자각한 님의 영혼은 새벽의 밝은 기운을 느끼고 있을 겁니다. 자기 자신을 신뢰하고 한번 힘껏 날개짓 해보세요. 그대에게 또 다른 하늘이 열리기를 기원합니다. 진실과 오해. 모든 것은 재미있어야 한다는 집착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7번 유형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쾌락을 찾아다니다 보니 한자리에 오래 있질 못한다. 그들은 호기심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세상을 재미있게 순간순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명료하고 재치있게 또 매력적이고 낙관적인 사람들이다. 아마데우스라는 영화에 등장하는 모차르트는 심각함이라고는 전혀 없는 호기심 천국의 모습인데 나이를 먹어도 재미있고 즐겁게 동심으로 살아가는 7번 유형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타 유형의 사람들은 7번 유형을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오해한다. 하지만 내면의 깊은 두려움을 회피하기 위하여 삶의 순간순간을 즐겁고 유쾌하게 모면하려고 하고 온갖 가능성들을 상상하면서 피해 다니고 있는 실상을 그들은 알지 못한다. 열매를 얻기 위하여 땀을 흘려야 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전진해야 한다는 것은 7번 유형에게 공포심을 일으킨다. 과거에 해오던 방식을 고수하는 7번 유형이 단골 손님형이라면 7번 유형은 이와는 정반대로
신장개업한 집을 순례하는 특성을 보여준다. 다시 과거에 해오던 방식을 고수하는 6번 유형이 단골 손님형이라면 7번 유형은 이와는 정반대로 신장개업한 집을 순례하는 특성을 보여준다. 새로운 것이나 안 해본 것을 시도하기 좋아하는 7번 유형은 자신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 불안 때문에 확신을 주는 대상을 찾아 방황한다. 새로운 것은 내면의 두려움에 대한 피신처이다. 7번 유형 중에는 자신을 4번 유형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것은 4, 7, 1번 유형이 하나의 에너지 삼각형에 있기 때문인데 둘 사이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4번 유형은 과거의 회한 속에서 슬픔과 고독을 안고 살아간다면 7번 유형은 내면 세계의 심각함을 피해서 외부 세계와 미래로 도망치는 사람이라는 점이다. 7번 유형은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 달인들이며 계획을 세우는 동안 공상 속에서 모든 가능성에 대한 희열에 잠긴다. 그들은 온갖 아이디어와 꿈을 팔고 사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다양한 관심사와 일들을 동시다발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한마디로 다재다능하고 독창적인 팔방미인이다. 통합적이고 연합적 사고에 능하여 새로운 아이디어를 끊임없이 창조함으로 최근의 시대 상황에 빛을 보는 사람들이다.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정보가 넘치는 환경에서 그들의 첨부성은 빛을 발하고 아이디어가 돈이 되는 세상에서 그들의 다채로운 재능은 여러 분야에서 각광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자신의 깊이 있는 전문성을 기르는 데 있어 매우 취약하다는 점이다. 7번 유형들은 속박당하는 것을 매우 싫어한다. 약속이나 업무에 집중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중 약속도 흔치 않은 일이다. 충동적이다 보니 장기적인 계획을 끝까지 밀어붙이는 힘이 약할 수밖에 없다. 즉, 인내심이 부족하고 끝 마무리에서 취약성이 드러난다. 이들은 쉽게 지루함을 느끼고 깊이 관여하거나 충성을 보이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7번 유형은 자신의 삶이 자신의 공상 속에서 피상적이 되고 직면해야 할 일들을 미루기 위해서 교묘하게 스스로를 속일 수 있음을 통찰해야만 한다. 그리고 짜여진 일과와 일상적인 업무들, 고된 일들을 피하려 하는 자신의 집착을 살펴보고 변화를 위한 변화를 추구하고 취미삼아 일하는 듯한 자신의 삶에서 깨어나는 지혜를 얻어야 할 것이다. 스트레스, 호기심의 좌절, 피할 수 없는 고통. 이혼한 부인의 재혼식에 가서 축가를 불러준 가수가 있다. 그는 다재다능한 사람으로서 화가로도 이름을 날리고 있는데 그의 그림을 보면 참으로 재치 있다는 생각을 금할 길이 없다. 삶의 모든 순간을 재미있게 헤쳐나가는 7번 유형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7번 유형은 머리 중심으로서 자신의 두려움을 밖으로 그리고 미래의 계획으로 투사하는 사람들이다. 인간은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고 이기심의 노예가 될 때 어둠에 사로잡히게 된다. 그들은 진리의 조명을 받지 못하므로 어둠과 공포의 위력을 당연하게 믿게 된다. 분노가 곧 힘이라고 믿는 장형들의 믿음 역시 진리와 사랑과 지혜의 길에 반하는 것들이다. 결국 인간은 자신이 믿는 대로 경험하면서 살게 되는 것이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인 것이든 자신의 현실은 자기 신념의 산물이다. 7번 유형은 영적으로 대식가이기 때문에 수많은 호기심으로 자기 삶을 이끌어 나간다. 이들은 지루하거나 평범한 일을 할 때 스트레스를 받는다. 뻔히 아는 말을 다시 듣는다든가 어떤 일이 중복해서 되풀이될 때 그들은 자신의 스트레스를 감당할 수 없게 된다. 또 무시당하거나 자신의 의견이 진지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부당한 비판을 받을 때 그들은 참을성을 잃는다. 이런 점은 4번 유형과 유사성이 있다. 7번 유형은 화가 나면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편이다. 그들은 화가 나면 말이 적어지지만 내면은 그 반대이다. 수많은 생각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상황에 대한 해석과 가설이 춤을 추고 있는 것이다. 그들의 내면은 소용돌이와 같다. 7번 유형은 고통스러운 상황을 가장 견디기 어려워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스트레스 상황이 되면 재미있고 긍정적인 일들이나 새롭고 신나는 아이디어로 도피한다. 하지만 스트레스 상황이 분노로 치닫게 되면 즐거운 생각보다는 자신을 방어하고 상대에게 반격하려는 마음을 갖게 된다. 그들은 생각을 재빠르게 하고 자유자재로 떠올릴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반격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면 걷잡을 수 없게 된다.
7번 유형은 고통스러운 상황을 가장 견디기 어려운 사람들이다. 그래서 스트레스 상황이 되면 재미있고 즉 긍정적인 일들이나 새롭고 신나는 아이디어로 도피한다. 하지만 스트레스 상황이 분노로 치닫게 되면 즐거운 생각보다는 자신을 방어하고 상대에게 반격하려는 마음을 갖게 된다. 그들은 생각을 재빠르게 하고 자유자재로 떠올릴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반격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면 걷잡을 수 없게 된다. 분노에 찬 7번 유형과 그 갈등의 원인에 대하여 이야기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그들과 대화를 시도할 때는 감정을 섞지 않고 이분법적인 답변을 요구하지 않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들의 마음을 풀어지게 하려면 상상력이 발동되어 다양한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대화를 이끌 필요가 있다. 7번 유형은 상당 부분 자신의 입장을 합리화시킨다는 점을 예민하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 그들은 마음속으로 주변 사람들을 비판하기 시작할 때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 또는 합리화하는 천부적인 재능을 발휘함으로써 자신의 불안감을 방어한다. 그들은 의존적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상대가 자신의 의견을 반박하지 않을 때 자신의 생각을 말한다는 점을 특별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들의 분노를 인정하고 그 원인을 알려달라고 요청한 다음 그들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태도가 중요하다. 7번 유형은 다른 머리 유형들과 마찬가지로 상황을 분석하고 문제와 관련된 나름대로의 결론을 내리고 해야 할 행동과 전략을 실천하기 위하여 준비한다. 7번 유형은 두뇌 회전이 빨라서 자신이 명백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고 뛰어넘는 경향이 있다. 때문에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오해를 받게 된다. 자신의 머릿속에서만 명백한 내용을 상대방도 알아차렸을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은 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오해받는 요인 중의 하나이다. 그러므로 7번 유형은 자신의 생각이 빨리 옮겨 다닌다는 사실을 먼저 이해하고 상대와의 타이밍이 맞지 않을 때 자신이 스트레스 상황에 빠진다는 것을 알아차려야 한다. 또한 불편하거나 고통스러운 상황을 피하려 하기 때문에 자신의 스트레스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거나 또는 아예 알아차리지도 못하는 경우도 있음을 이해해야만 한다. 7번 유형은 자기 자신에게 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사람들이다. 그들은 인간이 행복할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으로서 정서적 안정과 집중력을 기를 필요가 있다. 특히 성적 본능형 7번 유형에게 있어서 이 주제는 인생의 성패가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 힘을 갖게 될 때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행동을 객관화시켜서 볼 수 있는 지혜가 열리게 될 것이다. 시간관념, 갖고 놀 수 있는 놀이기구.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나. 이런 노래 가락은 일명 쾌락주의자라고 불리는 7번 유형의 특성을 적절하게 표현해준다. 지금 현재의 고통을 미래로 돌려 회피하는 7번 유형은 낙천주의자로서 천진난만하고 활력이 있다. 자유분방하고 아이디어가 넘치고 다재다능한 그들은 세상이란 수많은 기회와 선택으로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한다. 고통을 가장 싫어하는 7번 유형은 즐거울 때 아예 시간을 잃어버리는 타입이다. 시간은 언제나 연장할 수 있으며 즐거울 수 있는 시간이 언제나 자기 앞에 마련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그들에게 시간은 가지고 놀 수 있는 놀이기구와 같기 때문에 그들은 시간을 사용하는 데 있어 융통성을 잘 부리는 특징이 있다. 그들은 어떤 유형보다도 계획을 잘 세운다. 우선 사항을 결정하고 일정표를 짜고 그 일의 진도 상태를 세밀하게 체크하기도 한다. 그들이 활력을 얻을 때는 시간 또한 무엇이든지 가능하게 하는 도구 같지만 정해진 시간표대로 꾸준하게 일을 해야 할 때 그들의 시간은 축소되고 매우 느리게 갈 것이다. 또한 자발적이거나 충동적으로 일어난 에너지가 없이 일을 하게 된다면 7번 유형의 시간은 정지되고 말 것이다. 바로 여기에서 그들의 상상 속에서의 시간과 현실에서의 시간이 괴리되고 마는 것이다. 미래를 상상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유롭지만 그것들을 현실화하는 데는 일정한 구속과 피와 땀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상상은 시간, 공간, 결과에 대한 책임도 제한도 없다. 상상 속의 아이디어는 시간을 초월하지만 현실은 시간 안에 존재한다. 시간에 대한 7번 유형의 한계가 여기에 있다. 그 한계 속에서 방황하다가 일을 미루거나 도망가곤 하는 것이다.
7번 유형은 한 번에 여러 가지 생각과 일을 추진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들은 순발력과 두뇌 회전이 빠른 사람이기 때문에 만약 그들에게 1번 유형이 일하는 식으로 하나하나를 완벽하게 하도록 시킨다면 비효율적일 것이다. 최근에 컴퓨터를 보면 동시에 두 개의 모니터를 연결하는 기능이 있지 않은가? 이처럼 그들은 제한을 두는 방식의 일을 선호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업무를 한꺼번에 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는 업무가 있더라도 다음 과업을 미리 계획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어야 도리어 그들은 지금의 업무를 잘 해낼 수 있다. 그들의 사고와 행동은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과 같다. 그들은 지루함과 틀에 박힌 것을 자신의 천적으로 여긴다. 그들은 단거리 선수이지 장거리를 뛰는 선수가 아니다. 바로 이 점을 때때로 환기시킬 줄 알아야 7번 유형과 불협화음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호흡이 짧은 그들에게는 작은 단위로 새롭게 일을 맡겨야 호기심과 함께 솟아나는 그들의 열정을 잘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7번 유형은 자신의 삶을 피상적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알아차려야 한다. 하나의 정보, 부분적인 이해를 가지고 전체를 아는 것처럼 자신을 과장하는 습관을 직시해야만 한다. 안다는 것은 기억이나 유추적 해석이 아니라 체험 그 자체임을 알아야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시간은 자신의 장난감이 아니라 때로는 자신이 자발적으로 복종해야 할 대상이 될 수도 있음을 숙지해야 할 것이다. 어렵고 힘든 상황으로부터 무조건 도망치고자 하는 것은 에고의 장난이며 속임수임을 깨달을 때 두려움을 내려놓게 되고 어려운 상황을 직시하면서 그 속으로 돌진할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은 자신의 영적 성숙을 위해서 낡은 사고방식을 내려놓고 복종을 배워야 할 필요가 있다. 영적 복종은 수동적이긴 하지만 나약함이 아니다. 인간의 유형 중에서 에너지가 약한 7번 유형이 진정으로 강자가 되기 위해서는 사랑의 에너지로 자신을 길들일 필요가 있는 것이다. 바로 그때 그는 7번 유형이 아니라 자신의 이상을 현실화시키는 창조의 중심부에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리더십 키워드, 집중력과 끈기. 리더의 영광과 고통은 그가 조직원들의 모범이 되어야 하는 위치에 있다는 사실에 근거할 것이다. 좋은 모범을 보여주는 리더를 사람들은 따를 것이고 또한 배우게 될 것이다. 따라서 훌륭한 리더십이란 훌륭한 모범을 보여주는 데 있다. 리더십의 핵심은 인격과 행동의 모범이 되어 공동체 구성원들이 이를 본받아 리더와 같은 인격으로 성장하는 데 있다. 그러나 모범이 된다는 것은 하루아침에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오랜 세월 자신을 갈고 닦아야 한다. 그러나 아무리 훌륭한 인격도 잃어버리는 것은 한순간일 수 있으며 특히 리더의 권위는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다. 본질적으로 불완전하여 문제투성이인 사람들일수록 리더는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목청을 높이기 마련이다. 자신들의 삶이 어지러운 사람일수록 리더를 향해 돌팔매질을 하는 것이 세상 인심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모범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리더는 처신의 어려움을 감수해야만 한다. 진정으로 책임을 맡으려면 적극적으로 자신의 부족을 인정하는 용기가 있어야 하고 맡은 바 책임을 철저히 감당해야만 한다. 하지만 7번 유형은 힘들고 어려운 것을 가장 두려워하는 성격적 특성이 있다. 그러기에 섬김의 모범을 보이는 데는 매우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필자가 알고 있는 7번 유형의 한 리더는 자신의 가벼운 행동과 처신에 대하여 공격하는 측근이 생기면 어느 날 갑자기 사임하고 떠나버리는 일들을 반복하고 있었다. 그의 느닷없는 행동은 조직원들에게 상처가 됨에도 불구하고 그는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고 강변하곤 했다. 임지를 떠나는 행동은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벗어놓는 일이며 아예 책임을 던져버리는 무책임한 일일 수 있다는 사실을 그는 뒤늦게야 깨닫게 되었다. 어떤 성격 유형도 마찬가지겠지만 성격의 강점을 뒤집어 보면 도리어 실패의 요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 7번 유형 역시 상상력과 호기심이 풍부한 대신 충동적이고 열성이 많은 반면 고통스러운 상황이 올 때 회피하는 특성을 보여준다. 머리 회전이 빠르지만 자신을 합리화하는 귀재이기도 하다. 성격이란 이렇게 두 얼굴을 가지고 있다. 7번 유형의 리더는 풍부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난제들을 풀어낼 해결책을 잘 제시하는 능력의 사람이다. 그들은 조직원들에게 열정을 북돋아주고 혁신적인 방법을 도입할 줄 알고 호기심과 부침성이 좋은 사람들이다. 그러나 아이디어가 너를 뛰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또는 경영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지속적인 일 추진이 어렵다. 이렇게 되면 조직원들은 언제 바뀔지 모르는 리더의 변덕에 적응하느라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다.
존경받는 리더의 빼놓을 수 없는 덕목은 의연함이다. 그것은 홀로 설 수 있는 정신력에서 발휘된다. 7번 유형의 문제는 집중력에 있다. 그들은 호흡을 깊고 길게 하는 수련을 통해 요동치는 마음을 바로잡는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자신의 말과 생각이 너무 빠르게 건너뛰기 때문에 상대가 알아듣지 못하거나 오해할 수 있음을 알아차려야 한다. 집중력의 부족은 마무리를 허술히 하는 데서 나타난다. 문을 열고 나갔으면 뒤를 돌아보아 문이 잘 닫혔는지 살펴보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집중력과 정서적 안정은 인간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데 있어 밑바탕이 된다. 비판과 조언을 자기 합리화로 피하는 악습을 철저히 고쳐나가고 시작한 일은 마지막까지 끝마무리를 확실히 해간다면 7번 유형은 누구보다 훌륭한 리더십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성장과제, 고난을 받아들이고 자신과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라. 7번 유형은 먼저 고통을 받아들이고 표현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진정한 기쁨은 고통을 요령껏 피하는 데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맞부딪히는 과정에서 얻어진다. 강철은 불 속에서 얻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한다. 재미있는 일에서 안정감을 구할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의 현재를 살아가야 한다. 인내와 함께하는 고난은 인간의 영혼을 성장시키는 보약이 될 수 있다. 어떤 문제에 직면해서 그것이 가져올 수 있는 부정적인 측면이 무엇일까에 대하여 자문하는 기회를 가진다. 그 다음에 그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를 생각해 본다. 세상 돌아가는 일을 관조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확보하려고 노력한다. 에드벌룬에서 땅에 메어두는 밧줄이 달려 있다. 밧줄이 없다면 에드벌룬은 허공 속으로 속절없이 사라지고 말 것이다. 머릿속에서 들끓고 있는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땅에 잡아줄 밧줄이 필요함을 알아야 한다. 한번 선택했으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추진하고 그 결과로부터 배우려는 자세를 가진다. 종착점에 가보지도 않고 중간에 말을 바꿔타는 습성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특히 자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고 직장을 그만두는 일을 경계한다. 또한 상급자와 쓸데없는 농담을 하면서 경솔하게 대하는 태도를 삼가한다. 그런 모습은 지금 자신에게 부정적인 에너지가 작용하고 있다는 경고임을 자각한다. 자신이 하겠다고 약속한 것들은 차분히 앉아 끝내도록 노력한다. 자기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나간다.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생활 리듬을 가진다. 일의 우선순위를 정해 실천에 옮긴다. 절제를 배운다. 너무 이런저런 이상적인 아이디어에 빠지지 말고 현실을 바탕으로 한 아이디어를 곰곰이 씹어보는 노력을 한다. 무엇보다 몸을 움직여 땀 흘리며 일하는 즐거움을 배워야 한다. 삶의 지혜, 강철은 불 속에서 얻어진다. 성숙한 7번 유형들은 이상적 봉사자이다. 그들의 빛나는 아이디어는 세상을 밝게 하고 그들의 이상 실현을 위한 도구가 될 수 있다. 만약 어떤 아이디어가 필요하면 분위기 있는 자리에서 가볍게 그 사안을 내놓고 7번 유형의 창의적이고 유별난 사고 능력을 빌리는 게 좋을 것이다. 그때 영감에 의해 순간 포착에 능한 7번 유형의 비전을 얻게 될 것이다. 1번 유형이 목표지향적이라면 그들은 경험지향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실패 같은 것은 아예 생각지 않는 것이다. 7번 유형은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 천부적인 재능을 보이지만 언제나 낙관적인 계획만 세운다. 7번 유형들은 삶은 기회요 자유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삶에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은 자유지만 때로 어떤 것은 아주 비싼 값을 치러야만 할 때도 있다. 인생의 길에는 기쁨과 영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슬픔과 통곡으로 올라가는 길도 있는 법이다. 그들은 삶의 고뇌와 괴로움, 공포, 어둠을 기피하기 때문에 생명의 빛이 얼마나 밝은 것인지를 이해할 수 없다. 빛은 어둠에서 나온다는 것, 강철은 불가마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몸으로 경험할 때 그들은 나에게서 나에게로 가는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이다.